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2 인권과 헌법의 서단원 3단원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뒤로 뺀 이유로 전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쌤이 일부러 좀 뒤쪽으로 2학기로 뺐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내용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서 문제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에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조건의 개념 그리고 최저 기준에 대한 해석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3건 그리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근로의 권리와 근로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의 권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능력과 취미에 따라 자신의 의사로 근로를 할 권리를 근로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로까지 확장 중이기는 해요. 요 내용들은 우리 1학기에 했었던 사회권의 확장과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난다면 1학기에 배웠던 내용과 연관을 조금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근로조건 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이외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라 한다면 사업장의 형태, 아니면 내 자리에 있어야 될 물건, 휴식 조건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근로조건의 내용은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좋고요.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아르바이트나 취직하거나 하면 근로조건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기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 부분을 볼 건데요. 이게 사회법 내용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근로와 관련된 것들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서 약자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최저한의 근로기준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 규정되고 그 부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최저한의 근로기준을 규정하는 법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따라서 근로기준은 반드시 규정이 되게 되어 있고 법률보다 낮은 수준은 법률의 수준까지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되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 거기에 반드시 쓰여져 있어야 된다. 이 두 내용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3건 보겠습니다. 노동 3건은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약자다 보니까 노동자가 사용자와 똑같은 위치에서 근로조건이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3건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우리 37조 2항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37조 2항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제한해야 된다라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봐야 되고요. 노동 3건은 웬만한 경우에는 보장이 되는 권리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3건의 세부 내용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용어도 반드시 정확하게 써야 되지만 순서를 좀 잘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 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협상할 권리,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단체 행동권의 일정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단체 행동권은 파업이나 태업 같은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용자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행위다라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해서 이 일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칠 경우에만 단체 행동권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생각한다. 요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부당해고는 정당하지 않은 해고다라고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당한 해고는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킨 해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으려면 해고 30일 전에 계획을 알리거나 혹은 30일 전에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로 것으로 해고를 알리는 경우는 부당해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당노동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 행위는 둘 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 행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의 고용노동부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해결 방안은 실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도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 요 두 가지 내용들이 교과서에서나 아니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다루기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내용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짧았는데요. 이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까지는 그렇게 큰 사업장을 가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생님 현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하면 근로조건 요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근로조건에 있는 내용들을 법대로 그대로 지켜서 최저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어려운 말로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근데 강행규정이란 단어를 아는 것보다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져야 된다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최저한의 근로조건이 명기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에 대한 정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권리인 부당해고나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말 중간고사도 정리를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합니다.